네, 선생님, 저희가 또 날 좋은 날 이천으로 왔습니다. 예. 사실 이천에는 어떤 이제 저희가 민주 올레의 장소가 있을지 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어딘가요? 이 강화란 곳은. 여기는 이천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이라고 하고요. 아, 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분들 중에서 2000년에 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신청을 받았었어요. 인정받는 그 신청을 받았었고 거기에 신청을 했고 신청해서 인정이 된 분들 이분들의 뭐 돌아가신 분은 뭐 살아생전에 또는 이제 살아계신 분들은 그 전에 자신의 활동이 어떤 활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다라는 인정을 해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고 거기 그걸 이제 심사해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인정된 분들 중에서 그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그 돌아가신 때까지가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인정된 144명의 이제 열사들을 이곳에 이제 안장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은 144명 중에 다 오진 않았고요. 우리가 그 전에 갔었던 뭐 5.18이라든지 네. 아니면 저 마석 민주공원이라든지 마석 열사묘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또는 개인 선영에 이렇게 이제 묻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지금 옮겨와 계신 분들은 56분 정도 돼요. 아, 네. 아직 반도 안 왔죠. 네. 여기 묘역 안내도가 있습니다. 네. 좀 그 망월동 묘역이나 그 모란공원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사설 묘역이 아니고 네. 국가가 만든 묘역이고요. 그래서 그 5.18 신묘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5.18도 두 군데를 가봤잖아요. 네. 묘역, 열사묘역과 그 신묘역 5.18 국립묘지를 갔었는데 이 국립묘지나 그 5.18이나 4.19처럼 그런 국립묘지들과 약간 비슷한데 여기는 아직 국립묘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이 제가 지금도 표현을 관련자라고 하잖아요. 네. 유공자라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 유공자라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네. 어쨌든 민주화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 그렇죠. 이제 인정이 된 상황인 네.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립 현충원이나 이런 데처럼 국립묘지가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긴 하지만 일단 그보다는 약간 단계가 낮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그런 묘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름은 민주화 운동기념공원인 네. 거죠. 네. 이게 법에서 네. 규정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네. 여기 나와 있다시피 64년 3월 24일 이후에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민주화 운동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면 가령 뭐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5.16에 반대한 사람은 민주화 운동에 해당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규정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뭔가 많은 이해관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묘역을 또 돌아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네. 보면 여기 이수경 선생님부터 네. 노회정, 김용원, 정만진, 전재건, 하재환, 여정남, 소상민, 서도원, 윤중권 이쪽은 네. 거의 인혁당 관련 어르신들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뭐 이내창 이런 분들은 이제 학생운동, 김병구님은 뭐
노동운동, 식으로 학생운동, 노동운동, 뭐 여러 갈래 이제 운동하셨던 분들이 막 섞여 있죠. 섞여 있고 여기는 주로 요 이제 인혁당 관련자분들이 가장 많고요. 네. 실제로 인혁당 관련자분들은 대부분이 다 여기 안장이 되시는 대상자로 되어 있지만 이제 대구에 원래 인혁당 어르신들을 모셨던 현대공원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뭐 4년 전, 3년 전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이장을 해 오셨고요. 그 외에는 또 학생운동 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저희가 안내판 옆쪽에 이제 묘비들이 좀 있어서 와봤는데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예, 이 민주 비림은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묘역은 이제 조성된 게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2014년에 이제 첫 이장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이 묘역은 대부분 돌아가셔서 바로 오신 게 아니라 다른 묘역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쪽 이 민주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이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있던 아. 묘소에 있던 비들을 모아놓은 거군요. 폐기하지 않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묘비 모양이 다 다르죠. 현재 총 대상자가 144명. 144명 네. 중에 현재 이제 계속 옮겨 오시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 한 50여 분께서 56분 정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쪽 자리도 저 뒤쪽도 그러니까 요 전체가 이제 다 묘역, 여기를 지금 묘역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공간은 큰 것 같아요. 네. 다른 곳들에 비해서. 예, 여기 당장 이 묘역에 묻힐 분들이 많지 않고 네. 여기 터는 이제 넓으니까 네. 묘역을 아주 자리를 넓게 잡아서 건강하게 네. 놨죠. 물론 뭐 여기뿐 아니라 저 이쪽이나 우리가 들어왔던 저 입구 쪽에도 네. 묘역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는 많아요. 전체 이 공원의 면적이 네. 한 15만 평방미터니까 제곱미터니까 45,000평. 예. 굉장히 넓네요, 여기가. 여기 이민영 선생님 묘를 잠깐 보고 가죠. 네. 네. 이분이 네.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난민전 이야기를 했을 때 난민전이 인혁당 사법살인 당하신 열사들의 내일을 모아서 난민전 깃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감옥에 있는 그분들, 감옥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물품을 그 내일을 모아서,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나서 모아서 원래 이렇게 난민전 전사분들께 후배들에게 전해주신 분이 이 이민영 선생님이세요. 이민영 선생님은 남편 되시는 분이 전창일 선생님으로, 전창일 선생님도 인혁당 사건으로 여기 인혁당 재건이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중앙정보부에서 이름 붙인 것이 64년도에 1차 인혁당 그리고 75년에 2차 인혁당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혁당 사건은 이 2차 인혁당,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도 이 인혁당 사건으로 잡혀가서 업보를 치르고 있었고, 선생님도 이제 그렇죠.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 잡혀가서 고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범인은 있었지만, 있지. 네, 그러니까 그 난민전에 이재문 선생님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아, 네, 뭐 고초도 많이 당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바깥에 계실 때 그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난민전 결성에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고, 하여간이 고문 후유증도 많이 앓으셨고요. 워낙 고초를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죠. 2003년에. 근데 이렇게 지나다가 묘비를 보니까 조금은 다소 딱딱한 느낌의 글들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 위주. 뭔가 네. 이게 이것도 좀 이게 내용이 있을까요? 관립 묘지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전부 다 동일한 규격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좀 아쉬운 면도 있고. 뭐 활동, 석방, 사망, 뭐 무죄 판결 뭐 이런 식으로만 다 되어 있네요. 약간 그런 내용이 없네요. 뭐 다른 곳에 갔을 때 시도 있고 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그 뜻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좀 기념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관립 묘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동일한 규격 또 형식에 딱 맞추어서 이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뜻이 이렇게 너무 딱 규격화되고 딱딱한 걸 좋아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뭔가 뜻을 올바르게 기리는 형식인가 싶은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긴 하네요. 네. 이전에 가봤던 뭐 동학혁명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들 이제 그 명칭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있잖아요. 뭐 열사다, 뭐 또는 의사다, 혁명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아주 그냥 좋게 표현하면 누구의 묘라고만. 라고만. 요 일대에 있는 분들의 묘가 보니까 다들 그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하신 분들이 묘네요. 여기도 이수병 선생님도 인혁당. 그러면 열사나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나요? 여기에서는? 이 법적으로는 네.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모양인데 조금 더 이렇게 그 개성이 있게 또 네. 그분의 그 생전의 삶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다른 형식을 좀 이렇게 허용하는 방법을 좀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꼭 해야 되는가. 물론 그렇죠. 이제 국립묘지가 네. 보면 이제 그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묘지를 관리하는 뭔가 규칙과 규정이 있으니까 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아쉬운 마음이 특히 드는 민주화 것 운동 같아요. 관련자의 묘지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기본 정신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좀 이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 묘역이 네. 이제 만들어진 것이 네. 물론 이 법이나 이런 것은 이제 김대중 정권이나 참여정부 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관련 규정들을 막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예산도 책정하고 네. 그래서 만들기로 결정까지는 참여정부 때 됐어요. 네. 근데 첫 삽을 뜨기를 이명박 정권에서 떴거든요. 아, 이명박 정권이어서 박근혜 정권까지 이들은 이런 거 정말 안 해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덮어버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앞 정권에서 법을 만들어 나와서 예산까지 시행을 다 해야 해놔서 할 수 없이 실행하는데 최소한으로 줄이고 표 안 나게 조용히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명박 정권 때 이 묘역을 조성하는 데 관련된 네. 많은 이제 회의들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뭐 사실 이건 이렇게 저희들도 높일 필요까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완전히 평장의 공분도 아주 작은 것으로 하려고 했다가 유가족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 했고 이 말씀하신 이 묘비 갖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싸웠어요. 그래도 결국은 네. 이것 때문에 이 민족운동공원을 조성하는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그래서 6개월간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양보를 한 셈이죠. 양보를 해서 유가족분들이 이제 양보를 하신 네. 거죠. 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게 최선이구나 생각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정권이 되면 그때 또 어떻게 뭐 시행령이나 규정을 좀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열사 또는 뭐 의사 이런 혁명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나 이 뭐 개인 시비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을 양보한 거죠. 옆에 뭐 공간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한쪽에 뭐 과거에 쓰던 비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새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데 뭐 민주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정권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과정에 이 묘역이 조성이 되고 개관을 하고 그러니까 입법은 노무현 정권에서 됐으나 초석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을 했고 마무리는 박근혜 정권에서 마무리를 해서 2014년에 다들 이제 이장을 시작을 하셔서 사실 그런 것이 여기에 또 당사자들 분조차도 다 옮겨오지 않은 그런 영향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묘역을 좀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나오는 네. 묘역 입구에 여기 비림이 있죠. 아, 아까 네. 다영님이 네. 물어봤었잖아요. 이 묘비가 네. 너무 건조하게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비들처럼 각각의 이야기가 이야기들이 있네요.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장을 하면서 네. 여기에 규격상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전 묘에 쓰시던 비석을 버린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이걸 어떻게든 남기고 싶은데 여기에 사실은 옮겨 놓고 싶은데 묘역에 옮겨 놓을 수 없으니 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에 이 비석들을 따로 모아 놓는 네. 비석의 숲을 만든 거죠. 그래서 네. 하나도 같은 묘비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름도 영원한 투사의 어머니, 애국 민주 열사, 노동선교의 불꽃 이렇게 다. 그렇죠. 네. 각각에 맞게. 삶이 다 다르듯이 네. 삶을 소개하는 묘비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또 달라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그 사건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그렇죠. 사상이나 네. 이런 네. 생각들도. 네. 뭐 어떤 묘비는 네. 돌아가실 당시 뭐 했던 여러 가지 이렇게 성명서나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새겨놓은 비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 아름다운 묘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 비를
저 옆에다 더 갖다 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충분히 공간도 있고 갖다 놓으면 훨씬 더 그 뭐 딱 보면 딱 보면 이게 좀 모양도 훨씬 아름답고 네. 어떤 분인지 한눈에 들어오고 훨씬 더 이게 묘역 자체도 훨씬 더 이 수준이 높아지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김용균 노동자의 네. 그 묘지도 굉장히 조금 놀랬었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네. 다른 개성으로. 네. 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설명을 그 묘지만 봐도 조금 그렇죠. 들을 수 있었던 것 모양 같았는데 자체로. 좀 사건 자체로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조금 안타까워요. 이쪽은 다 이제 네. 인혁당으로 생기신 네. 어르신들의 묘입니다. 묘비. 이렇게 저런 진짜 그와 뜻을 음,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김용원의 네. 김용원 선생님의 묘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름답잖아요. 응? 특히 김정남 선생님이 글을 써주시고 저 오병철 선생님은 통역당으로 형을 오래 사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분이 이제 글씨를 써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이쪽 뭐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우리가 신영복 선생님 글씨는 많이 알지만 네. 신영복 선생님과 약간 이제 결이 다른 그런 글씨를 쓰시는 정말 살아 계신 분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이런 글씨를 쓰시는 자신의 글씨체를 만들어내신 그러니까 오병철 선생님. 우리 말의 글씨체도 다양하게 쓰잖아요. 네. 다양하게 썼고 날이 갈수록 또 아름다운 글씨체가 개발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우리 민주운동 과정에서 또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훌륭한 그런 또 글씨체가 서체를 남기신 분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묘비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왜 너무 이렇게 교육화해서 똑같이 기계로 새긴 기계적으로 새긴 저런 묘가 제대로 이게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반성을 좀 해보고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법이면 법, 시행령이면 시행령, 규칙이면 규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좀 연구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좀 넓은지 이게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아직 옮겨 묘들이 네. 반도 안 되니까 한 5분의 2 정도가 옮겨온 거니까요. 좀 더 어쨌든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진짜 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가. 저는 그러니까 개개인의 기왕의 묘소가 있고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옆에 좀 더 다양하게 그 죽음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묘비나 또 다른 형식의 또 꼭 묘가 저렇게 꼭 일률적으로만 돼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조금 그렇죠. 이게 정말 기계화되는 것이 기계화되고 천편일률적으로 딱딱딱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박정희식 일제 군인식의 의식이 저는 딱 이렇게 표현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관료 사회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이런 자유로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기념관에 왔네요. 민주화운동 기념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촬영을 협조를 네, 얻어서 협조를. 저희들만 기념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저희가 온도 체크도 하고 네. 손소독도 네, 실시를 네. 했습니다. 되게 큰 박물관 같은 데를 가는 느낌이에요. 여기 네. 입구가. 여기 오면 민주는 되게- 사람이다. 네. 이게 이 이천민주화공원의 모토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저 말에 네. 우리 이 민주화운동, 뭐 동학도든 마찬가지고 모든 운동들이 결국은 이 사람으로 귀결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네. 박물관이나 이런 기념관이나 네. 다들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좀 동일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관을 볼 때도 우리가 과거 사건을, 현대사이긴 하지만 과거 사건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추모해야 될 것인가, 그런 좀 태도와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네. 이 잠깐 여기 서서 봐야 되는데요. 네. 포토존이 여기 있네요. 네. 이 앞에 보이는 게 뭐 같이 보이세요? 온갖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온갖 사진들을 모아서 근데 어떤 모아서- 여성분이 웃고 있는 듯한 사람의 네. 얼굴이 보이죠. 네, 형상이 있네요. 이걸 사진으로 찍어보면 아. 더 명확하게 아. 나와요. 이렇게 보면 아. 자 보세요. 네, 사진. 자 아. 이게 네. 물론 이 카메라에도 잘 잡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어보면 아, 그러네. 웃고 있는 선생님 사람이 지금 보이는 신기해하시는데요. 완전 다른데? 그럼요. 이렇게. 네. 저기에 있는 수많은 사진들은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걸 이제 이 음영을 조절해서 저렇게 웃는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민주화된 사회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사회,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딱 입구에 정말 저걸 꼭 보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네, 저희 제1 전시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영상이나 네. 사진이나 그러니까 가능한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이 민주운동의 역사적인 사건들 또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죠. 여기는 이제 여사의 예술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는 문학, 아, 여기 네. 민중문화, 여기 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책도 민중문학의 작품과 작가, 사진, 사료집. 네. 네, 여기 해보면 어떤 분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에 김수영이 있네요. 시인 김수영의 풀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있고 사진 사료집 사진에 뭘 볼까요? 백낙천 선생님 젊을 때네요, 그죠? 민족문학 작가회 임원들이 예비회장으로 열린 이렇게 사진이나 작품도 검색할 네. 수 있는 뭐 출판 탄압과 네. 금서 목록. 금서가 어마무시 많지요. 이렇게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제가 여기를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요쪽이 다 이제 문학 관련된 네. 민주운동과 아까 다영이가 해줬어요. 하듯이 여기를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책들도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금서인 것들일까요? 뭐 이런 책들은 다 물론 금서였죠. 다 금서였고 특히 이제 노동운동, 특히 이제 이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네. 것들인데 이 어느 돌멩이의 침은 노동자 출신의 그러니까 노동자가 정말로 어릴 네. 때부터 노동 현장에서 있었던 분이 쓰신 자기의 저기 이야기고요. 유동우 최초에 나온 전태일 어느 평전도. 청년 아. 네, 삶과 죽음. 아까 저희가 확인을 그렇죠. 아까? 그저 옛날에
그 전에 이렇게 네. 그런데 저희가 네. 저자가 없잖아요. 네, 여기 음. 그리고 그렇죠. 사진을 안고 계신 분이 이소선 네, 의원님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 실제로 뭐 이런 광주여 이런 김준태 선생의 시집이나 이런 것들은 80년대 초에 네. 다 금소였지만 우리들 책가방에 가방 속에 한두 권씩은 늘 숨겨져 있던 겨울공화국 네. 이런 작품. 신동엽 이제는 교과서에도 실리. 네. 땡이네.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문학 네. 옛날에 걸개 그림이나 네. 한화들 또 판화가 약간 저항 미술, 정신을 그렇죠. 또 네. 주로 이제 미술은 주로 판화나 걸개 그림으로 많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죠. 이렇게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념관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어쨌거나 멀티 미디어와 네. 그 과거의 역사적 사료들을 같이 접목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음악. 음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저분이 제가 알기로 정태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네요. 네, 정태춘님 젊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르셨던 분일까요? 님이시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네, 저도 노차사 노래는 가끔 듣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그리고- 유명한 노래들. 네. 님을 위한 행진곡, 아침 이슬, 네. 철의 노동자, 바위처럼, 그 저희 세대도 좀 많이 아는 빨간 꽃, 노란 꽃. 사계. 네, 네. 사계라는 노래도 민중가요였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공장 안에서 네. 이렇게 정말 사계의 변화도 모르고 힘겹게 돌아가는. 미싱이 돌아가는. 계절은 그렇게 변해도 나는 끊임없이 미싱을 밟아야 되는 그런. 처음에 들어오면서 들은 이제 예술과 관련된 네. 민주운동과 예술과 이런 걸. 선생님, 저희가 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자 136명이라고 네.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민주운동 관련 희생자가 총 136명이다. 훨씬 아닌 더 거죠. 많지 않나요? 근데 네. 2000년에 민주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 법률에 따라서 이 민주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생겨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이 신청을 받고 기간을 둬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의 활동이 민주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 사람 민주운동 관련 활동을 하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정을 위원회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위원회 자체를 불신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이전에 정권들은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까지 쭉 이렇게 권위주의 정권들이 쭉 오면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뭐 조금 뭐 좋은 것처럼 실제로 박정희도 그 우리 여순 때도 봤지만 네. 박정희가 여순 때가 아니다. 네. 그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5.16 그때 따라 정권을 잡고 네. 했던 것이 처음에는 뭐 여순을 이렇게 다시 신원시켜주고 막 한다고 했어요. 했다가 다시 뒤집어서 그들을 다시 또 막 잡아넣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동학 때는 더 했죠. 뭔가 세상이 뒤집어질 듯 했다가 동학에 관련된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뭐 6.25 때는 이승만이 그 이전에 사회주의 활동하셨던 분들 뭐 좌익 활동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사실 다 잡아 죽여놓고도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그 가족들까지 얘들이 이런 거 했다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보호해 줄게 해놓고 결국은 6.25 전쟁이 딱 나자마자 한꺼번에 그분들 명단이 있으니까 네. 쫙 다 끌고 가서 산에 가서 안매장도 하고 막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2000년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야, 정권을 어떻게 믿니?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어쨌든 저런 보상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런 법률들은 만들어졌지만 네. 나는 거기 신청 안 해. 그러니까 정권을 못 믿어서 안 해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뭐 했다. 그런 보상 받으려고 살았냐. 내가 뭘 했다고 목숨 바쳐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런 거 안 해. 이런 분들이 사실은 민주운동을 해오셨던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이라서 정말 아주 소수의 분들이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됐죠. 인정이 된 분들이 8,000분쯤 돼요. 아, 네. 8,000명쯤 되고 그 중에서 이 신청해서 인정받을 때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은 이제 희생자, 그러니까 사망되어서 어딘가에 이제 안장되실 네. 대상자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136명이었고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뭐 이의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접수를 해서 이제 더 들어간 분 아까 보셨던 인혁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네. 따로 접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늘어나서 현재 144명이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늘려져야 되겠죠. 다시 민보상위원회가 재가동을 해서 네. 신청을 다시 받고 이제 지금은 다시 이런 것들을 신청받는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정권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뒤집을 거라는 그런 불신들은 옛날보다는 좀 그리고 더 줄어든 역사가 것 제대로 같고요. 기억해 줄 것이라는 네. 약간 이제 네. 그렇죠. 믿음이 생기신 거겠죠? 네. 네, 이 나무는 민주나무라고 하는데요. 네. 이름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나무로 형상화한 것이에요. 나에게 민주주의란 뭐 무엇이다 또는 뭐 민주주의에 바라는 뭐 이런 것들까지 각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네. 어린이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모두가 주인인 나라. 그렇죠. 저기 재밌는 거 네. 누구 바보 좋잖아요. 그쵸. 저는 저런 게 저런- 좋아요. 예. 너무나도 네.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 나무가 저 2층 위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 내부 공간이 공간을 설계하는데 나름 꽤 고민을 한 그런 네. 흔적들이 보이네요. 상당히 좋은데. 네. 근데 이거는 이게 여기 붙이는 스티커는 그러면 한 번씩 바뀌는 건가? 네. 계속 붙이면? 그렇죠. 저희가 민주올레 돌아보면서 이야기했던 사건들이 네,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한국 근현대사 이제 민주주의에 관련된 것들. 그는 아니고 한국 현대사 속에 있던 민주주의 현장이 여기 사진을 다 있는 거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민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공간이 넓어서 뭐 이렇게 전시 보시다가 잠깐씩
쉬실 수도 있고 네. 책도 보실 수 있는 공간들이 체험 관계 학습. 공간들을 중간중간 많이 마련해놔서 여기가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인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연도별로 네. 대한민국 민주운동 통사표라고 해서 1945년부터 이제 쭉 해놨습니다. 교육, 언론, 문화,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청년, 제야, 통일, 또 이제 예를 들어 주요 사건들. 네. 반민특위 활동으로 법정으로 끌려가는 친일파들이 있으나 반민특위가 또 깨졌죠. 저때 반민특위가 제대로만 됐어도 또 역사가 많이 달라졌겠죠. 여기는 이렇게 쭉 보면서 돌아가면 네. 될 것 같아요.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사진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자체는 되게 잘 해놓은 건데 내용들 아직 사실은 조금 더. 빠진 내용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걸 다시 넣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권지혁 선생님. 예. 네. 실제 이 글씨가 따로 되고 붙여져 있죠. 추가가 된 게. 제가 이거 3년을 지적을 해서 이거 집어넣습니다. 이걸 한번 만들고 나면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라서. 그리고 전태일 네. 열사의 내용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네. 그리고 장준호 장준호 선생님. 정말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다 이렇게. 아, 저 때도 촛불 시위를 했구나. 3.19. 76년에. 그쵸. 70년대인데. 네. 언젠가? 공마가 있네요. 네. 79년이니까. 저는 6월 항쟁이 아마 그 3.1 혁명 이후에 가장 광범위한 그 대중투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저때 저희들은 뭐 거의 몇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오고 길거리에서만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 이런 게 조금 더 물론 다들 잘 알고는 있지만 새롭게 많은 분들에게 좀 기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도리어 좀 더 과거로 가서 네. 이 반민특위에 대해서,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사실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역사의 한 줄 정도 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반민특위의 시작과 그 활동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시, 많은 분들이 예, 아셔. 좀 제대로 조명하고 이 반민특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사실은 그게 결국은 권력이 정권이 다시 무너뜨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기 한국 45년 이제 정말 한국 근현대사를 쭉 이렇게 조명해 왔는데 2000년에 딱 끝이에요. 2000년에 끝이고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이 20년 동안 20년 전에 2000년에 이 땅의 민주주의는 완성됐는가? 그건 아닌 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더 여기에 2000년 이후의 일들도 같이 붙어도 실제로 뭐 온 국민이 다 기억하는 16년에 박근혜 퇴진운동 네.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민주운동 기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후 20년이 없네요, 정말. 그렇죠. 20년 이 긴 시간이에요. 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기간이거든요.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근데 그 기간의 시간들이 이렇게 통으로 비어 있고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그 뭐 박근혜 퇴진운동뿐 아니라 사실 그렇죠. 네.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농민 그렇죠. 농민운동, 그 백남기 어르신의 백남기 어르신. 죽음. 네. 네, 아까는 우리가 통사표를 쭉 봤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단락단락 이제 큼직큼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핵협정 반대운동, 네. 뭐 10월 유신 긴급조치 선포, 그리고 민청학년, 인혁당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유신 반대운동 얘기가 쭉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유신의 정말 부마 민주 항쟁부터 네. 힘을 위한 어, 유신은 끝났지만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이 끝났지만 다시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이어지고요. 아까 이제 박 선생님이 아쉽게 얘기했던 6월 항쟁, 네. 6월 항쟁에 대해서 여기에 이렇게 아, 정말 잘 해놨네요. 근데 미니어처가 있는데 네. 이게 광화문 구 서울시청. 이게 서울시청 앞인가? 아. 네. 네. 그 서울특별시청. 그 앞에 도서관 건물이 네네네. 있잖아요. 저기에.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6월 항쟁을 경험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일단 100인 거죠. 네, 일당 100으로. 일당 100 정도로 봐줘야 네, 네. 100 해도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영상 작업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잘해놨네. 네. 아, 이런 게 진짜 광화문에 있으면 네. 뭐 초등학생들이나 이게 어린 학생들이 와서 보면 상당히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강주. 91년 전까지. 아, 네.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특별한 장소는 아니고요. 학교를 형성한 대학. 대학 앞에 전경들하고 대치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 학교 건물에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현수막. 운동장에 나와서 교문 앞에서 이렇게 싸우지만 교실 안에서 도서관에서도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지지하는 바라보는 학생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학생들은 이제 막대기나 이제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고 이제 경찰들이나 전경들, 백골당 들은 이제 네, 경찰 예. 병력들은 여기- 무장을 하고 여기가 얘들이 백골단인 것 같다. 백골단은 거죠. 백골단은 하얀 헬멧을 썼다고 해요. 아. 하얀 헬멧에 하얀 운동화. 그래서 백골단이라고 했었어요. 이런 이제 학생 운동들. 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 차. 이 전경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알겠어요? 페퍼 뭔가 총을 맞아도 끄떡 없을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요즘 체포할 때 네. 아니요 그런 차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세대는 보지 못한 차인 거죠. 이게 87년 6월 항쟁 때도 그렇고 네. 이게 아마 90년대 초까지 이 시위 현장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저기 구멍들 있잖아요. 네. 저게 발사인가요? 발사돼요. 예, 최루탄. 아, 스피커가 아니고 체류탄. 네, 페퍼포그를 발사하는 아. 바바바바바바바 막 쏘는 다연발 체류탄, 네. 페퍼포그차. 이게 만든 게 아니고요. 실물이에요. 아. 실물차를 누가 기증을 했어요.
이 마크가 근데 정확히 무슨 마크? 그 경찰 뭐 경찰 이게 마크죠. 경찰 예. 경찰의 이름을 걸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위를 그럼요. 막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간한 돌을 던져도 끄떡없도록 튼튼하게 만든 거지. 그러면 실제로 차거든요. 원래 그 차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안에 앉아 있고. 이게 봉고차를 개조한 건가? 아니요. 이게 직접 만든 건가? 예, 이렇게 만들었대요. 아예 예. 주문 제작한 거구만. 네. 이게 현대에 주문 제작했나? 모르죠.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또뭐 아 여기가 평화 어? 네. 평화시장 아, 그쪽을 여기 너무 깔끔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놨죠. 실제로 훨씬 더 어둡고 더 지저분하고 선생님이 이 높이가 그때 이게 지금 한 180쯤 되거든요. 네. 이만큼 높지 않았어요. 한 150 정도. 1m 50, 그때 선생님께서 예, 얘기해 주셨듯이 예. 사람이 설 수 없는 예. 높이. 3m 공간을 반으로 웬만한 잘랐었으니까. 웬만한 키의 사람들은 다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되는. 전태일 열사가 이런 환경을 조금 타파하고자 그렇죠. 이런 공간이 그 평화시장이 이 창문도 없어요. 창문도 없고 양쪽에 통하는 그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유일한 환기 구멍이고 이 뭐 계속 천을 자르고 재단하고 미싱하고 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엄청나죠. 나겠어. 그러니까 폐병도 많이 걸리고 눈병도 걸리고. 150도로 그렇지 널널하게 해놔갖고 되게 쾌적해 이렇게 만들어. 그렇죠. 네. 응. 그래서 맞아요. 우리 이것도 지적을 했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어린 시다 옷감을 안고 가는 시다라고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놔서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네. 10살, 12살 이 정도인데 예. 이렇게 크지 않죠 사실은. 그쵸. 이쪽 공간은 각 분야별 민주화 운동을 네. 소개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네요. 저는 학생 청년 운동. 사실 우리 그 현대사 민주화 운동에서 청년 학생들이 뺄 수 이렇게, 없는 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운동 세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도 세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뭐 7, 80년대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희생되었던 청년 네. 학생 운동들, 노동운동, 농민운동, 국민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소개해 놓은 공간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언론운동.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저희도 최근에 이제 겪었잖아요. 한 4년 전에. 요즘 언론의 네. 자유는 언론 같지 않은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실제로 민주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돌아가시거나 그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가 하면 빨리 이것 지나갔다. 반대했던 자들은 그 투쟁의 알곡을 빼먹고 있죠. 여기가 네. 남영동 그 공원실 뭐 이런 곳을 이제 이렇게 양상화했는데 여기 이제 욕조에 물고문을 하고 저걸 칠성판이라고 하죠. 칠성판. 칠성판이라고 하는 게 원래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얹어놓는 아니 관에 들어가는 그 판을 칠성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기 올라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저기 올려놓고 온갖 고문을 김건태 전 의원, 민청년 의장도 저 칠성판에서 죽다 살아났죠.
이게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공포심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저 주전자 뭐 하는지 아세요? 주전자 저게 물을 이제 주지 않나요?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저거로 아마 물을 주는 거 맞죠? 어, 고춧가루 물을 네. 만들어서 얼굴에 수건을 덮으시어 놓고 아, 네. 저 고춧가루물을 자꾸 부어. 사람 얼굴에 물을 사람 주는 숨을 거죠. 쉬어야 되니까 고춧가루물을 결국은 들이키게 되죠. 마시게 되죠. 코로도 들어가고. 이 전기 고문 하는 거는 안 보이네. 그렇고요. 그래서 고문 조작 사건에서 이렇게 고문실을 정했고요. 네. 선생님 전시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랑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 오시는 분들뿐 아니라 사실은 이런 기념관이 좀 더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다면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죠. 정말 친구들이 와서 보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진짜 여기는 이 살아있는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죠. 아, 우리 현대사가 이랬구나라는 걸 제대로 좀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왠지 좀 여기 이런 게 있는지도 대부분 잘 모르고 이렇게 한갑진데 구석에 있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렇죠. 아무리 교통이 편리해져도 네. 어쨌거나 개인차를 이용해서 와야 되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해도 이렇게 잘 정리되어 놓은 곳이 오는 게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큰 이제 통로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념관을 받고 네. 묘역 참배를 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 묘역으로 통하는 길이 네. 이건 이제 뭐 민주화의 길 이렇게 표현을 아. 하는데 여기에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래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역사가 곧 미래다. 뭐 이런 의미가 왠지 아니었을까. 이 길을 지나가고 나면 좀 정화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민주주의도 더 발전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런 터널들이 어두운데 위에 조명을 태양광이 이렇게 자연 조명이 되도록 해서 길이 안 어두워서 참 좋아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중의 길. 처음에는 사람들이 쭉 있다가 마지막에 꽃으로 또 꽃으로 사나이 가신 열사들이 여기 모셔져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이 끝까지 가서 제가 왕월동 묘소에 가서도 그랬고 묘역에 가서도 그랬고 이제 그 다른 곳들도 다녀봤지만 묘역이라고 해서 꼭 무거운 마음으로 네 오실 필요 그렇죠. 없이 조금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그럼요. 열사분들을 이제 뵙는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을 때 오시면 네. 네. 사실 열사를 뵙는다는 것이 어떤 무거운 결의를 한다기보다는 내 삶으로 내 삶을 이제 함께 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나의 삶 그 자체로 저는 이렇게 열사들을 만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한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듯이 우리 사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온 과거 역사를 우리가 그 사회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정체성과 성격이 결정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지나온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 그런 민주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대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소중한 공간이죠.
참배를 하는 공간인데 사실 참배라고 하면 조금 저는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인사.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 여기 요령을 적어놨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오늘은 헌하나 분양이 어려우니까 네. 묵념만 하고 아, 네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건 나중에 한번 보고 자 같이 예, 뭐 참배라는 것이 결국은 와서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요소에 오면 향을 피우거나 헌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그런 것들 다 치워놨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게 해놓은 거라서 근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그냥 정성을 모아서 그냥 인사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경례하고 네. 묵념하고 그렇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민주운동 희생자 영령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경례. 다 같이 묵념. 묵념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참배 재단에 네. 여기에 아주 묘한 형상이 하나 있잖아요. 한 바퀴 이렇게 네. 돌아볼까 같은. 봐요. 이게 희생자 영령께 바치는 탑이네요. 탑인데 영혼의 뭔가 저 구체에서 빛이 바라는 위에서 내리는 빛이 바라는 그런 모양을 여기에도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의 형상들을 안에 안과 밖에 네. 다 이렇게 제가 먼저 갈게요.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의 형상을 위에, 옆에, 아래에 이렇게 새겨놨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새겨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주화 세상을 위해서 희생되신 영령들에 대한 영령들에게 바치는 탑, 이 영혼의 빛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인간의 군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 가족들도 있는 것 같고 친구. 저는 이 조형물을 보니까 그 인드라망의 구슬이 생각이 나네요. 뒤쪽으로 쓰시고. 네, 저희가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에 와봤는데요. 가족끼리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곳은. 이게 민주화라고 하는 게 이 기념탑이 상징하듯이 이 구슬 속에 많은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다 비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치는 그런 존재다. 내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어려운 처지도 배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아주 아름다운 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돌아보니 어때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조금 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묘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면 어떨까 아쉬운 마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묘비도 좀 시정이 되면 좋겠고 더 많은 민주운동을
관련되신 분들이 이곳에 묻힐 수 있으면 좋겠다. 함께 하실 예. 수 있으면 그리고 저는 참 바람을 이렇게 갖고. 좋은 공간과 시설들이 좀 더 전국의 다양한 곳에 많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올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하나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전국 다양한 곳에 광화문에도 하고 지방에도 있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민주주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네,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에서 2000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